여기 보니까 181쪽에 뭐 무성생식, 유성생식 해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유성과 무성생식 두 개의 개념이 없이, 그냥 개념체계 없이, 그래, 사람은 다 생식세포 분열해 라고만 배웠어.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이제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 단세포 생물, 뭐 아메바나, 그죠? 세균들. 아메바랑 세균이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야. 아메바랑 대장균이 같은 생물 분류계에 속하진 않아. 대장균은 주로 원핵세포. 그러니까 한 개의 이렇게 자신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포 질에 자신의 유전 정보가 환상으로 펼쳐져 있어. 환형으로. 네. 그리고 뭐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뭐 엽록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들은 전혀 안이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아메바는 그렇지 않아. 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소핵도 있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도 당연히 있고, 많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가느다란 그러다 보니까 아메바가 아니라 집신벌레가 돼버렸네요. 자, 아메바랑 친구뻘인 집신벌레로 얘기를 해버릴게요. 집신벌레. 얘네들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얘네가 뭐가 될 때 자신의 정보를 카피를 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어느 순간 세포 질량이 늘어나서 원본 또 카피본 이렇게 만들어지면 원본과 카피본 만들어지면 나를 담은 새끼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성생식이 이런 거야. 그냥 체세포 분열 자체가 자신의 어떤 자손, 똑같은 정보를 갖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 그래서 자,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체세포 분열 자체가 일종의 생식이 되어버린 걸로 체세포 분열 자체가 분열 이꼴 쌤 생식 새끼를 낳는 거. 네, 이런 분열 방법으로 분열법 또는 출합법 이런 게 있어. 분열법이나 출합법, 분열법, 출합법. 분열법이나 출합법. 분열법이 자 이런 집신벌레나 대장균 같은 아이들이 분열법으로 일종의 체세포 분열과 똑같아요. 나랑 새끼랑 똑같은 크기를 갖는 사이즈만큼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런 게 분열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러니까 히드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걔가 마치 막 이게 6개 촉수를 가지고 있고 물속에 있는 담수, 민물에 존재하는 히드라라고 하는 아이야. 히드라. 그 히드라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민물 속에 뭐 이런 식으로 6개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인데 한 개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조금 여러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정도 수준으로 기관이 분화되어 있어. 조직 정도의 수준으로. 근데 분화가 되어 있는데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싶을 때 그 아이도 체세포 분열인데 얘와 똑같은 크기가 아예 원전한 형태들이 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졌던 애가 조금씩 더 커져가지고 동일한 크기의 새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혹과 같은 돌기가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여 혹처럼 표 나왔다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여 이걸 출아라고 해. 효모라고 하는 단세포,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한 개 세포인데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효모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 그 효모라고 하는 아이도 마찬가지 핵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그만한 크기의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자라서 점점 커져가지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가. 오케이? 호크 같은 종류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도 출합법. 근데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 변화의 적응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아요. 유전 정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제공이 됐었을 때 취약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무성생식은 자 단순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래서 변화에 취약해.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 유성생식은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생식세포와 저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지게 되는 것. 그걸 우린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다양성이 확보가 될 수 있냐면 자, 오늘 생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게 될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근데 그게 서술형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형태니까 일단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유성생식의 특징은 무성생식과 다른 유성생식의 특징은 이거야. 달라진 환경 변화에 적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느리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오케이? 느리지만 변화에 유연하게가 유성생식의 일종의 모토. 네? 그런 특징이 된다라고요. 왜냐면 되게 그게 여러분 책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 거기 유성생식 2번 가로에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2에 보니까 유성생식 과정에서 부모의 유전적 특징이 섞여 다양한 자손이 탄생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자손이 유전적으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환경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유성생식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찌하여서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그 생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생식세포 분열 과정은 아래 181쪽 아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모든 기관에서 다 이런 생세포 분열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몸에 딱 정해진 생식 기관이라는 장소에서만 합니다. 남자 몸엔 정소, 여자 몸엔 난소에서. 정해진 생식 기관에서만 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은 정소와 난소와 같은 생식 기관에서만. 식물은 전에 아마 얘기해줬었을 건데 꽃이라고 하는 게 꽃. 식물의 꽃이 생식 기관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고 그 꽃 안에 암술대랑 수술대가 있죠. 암술, 수술. 수술의 꽃밥이라는 장소가 정소와 유사하고요. 암술의 미씨라고 하는 장소가 암술, 미씨라고 하는 장소가 난소와 유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식물도 뭘 갖고 있다?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죠. 식물. 얘는 동물. 오케이. 자, 그래서 동물의 정소, 난소, 식물의 꽃이라고 하는 장소에 수술의 꽃밥, 그리고 암술의 미씨가 일종의 생식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처음에 생세포 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합니다. 연속 2회 분열. 자, 모두 다 단기든 거쳐요. 단기 한 번 거치고 연속 2회 분열함에 의해서 생세포 분열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자, 내 몸에 난소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난소에도 only 생세포인 난자만 있을까? 난소에 only 생식세포인 난자만 있다? OX, X. 오케이? 정소에 only 발음이 거지 같아요. 글씨가 only 생식세포인 정자만 있다? 정소에 no. 자, 정소로 비유하자면 정소에 자 이렇게 남성 생식기관에 이렇게 정소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부정소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회 때 배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 정소라고 하는 장소에 요 맨 끝부분 세정관이라고 하는 굽이 져 있는 부분인데 세정관의 끝에 정원세포가 있어요. 그 정원세포가 체세포야, 체세포. 난소도 마찬가지. 난소의 하나에 난원세포가 있어. 난원세포도 체세포야. 난자를 생성하게 하는 기원체세포, 난원세포. 오케이? 그래서 체세포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오케이? 체세포로부터 항상 체세포 분열도 시작하고 생세포 분열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체세포가 있었었는데 남성의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야, 너 왜 나노세포래? 남자 몸인데. 야, 정원세포야. 너 지금 생세포 분열해서 정자 만들어야 해. 라고 하는 시그널이 간 거야.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고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야, 난원세포야. 너 지금 이제 생세포 분열해서 난자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시그널에 의해서 분화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세포 분열을. 그래서 얘에서부터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함량이 변화에 의해 생세포 분열을 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든 생세포 분열이든 모든 세포 분열은 뭘 해야 돼? 복제를 해야 돼. 간기. G1기, S기, G2기라고 하는 그 분열 시기를 항상 거쳐. G1, S, G2기라는 항상 분열 시기를 거쳐. 근데 사람을 가지고 내가 비유를 할 건데 염색체 수를 46개를 다 그리기 힘들겠잖아. 그래서 내가 2에는 4짜리의 형태로 2에는 염색체 수가 4개만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자 테스토스테론이 있어. 그래서 그냥 원래 G1기 때 거에 핵막이 뚜렷하게 있고, 자
자, 체세포니까 아빠한테 받은 정보, 엄마한테 받은 정보 해갖고 아빠한테 받은 거 1번, 아빠한테 받은 거 2번, 엄마한테 받은 거 1번, 아빠한테 받은 거 1번. 뭐야? 자, 검정색은 아빠한테 받은 거, 파란색은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합시다. 이게 지금 복제하기 전 원기 때 모습이고,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야 너 빨리 세포 분해해야 되겠어, 생세포 분해 라는 시그널이 가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뿅뿅 뿅뿅. 복제를 먼저 하고 DNA를 S기를 거쳐서 아직 핵막이 뚜렷하니까 아직 분열기를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기를 한 번 거치고 그다음 연속 2회의 핵분열을 했기 때문에 핵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얘가 있었는데 얘가 복제가 됐어. 그래서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간기 때 복제가 될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생세포 분열 하나를 거치면 2개로 나눠지겠죠. 분열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개로 나눠질 거야. 이렇게 2개로 뿅. 자, 그래서 이게 감수 제1분열이에요. 감수 제1분열. 그렇던 이 아이가 얘도 얘대로 한 번 더 나뉘어지는 거야. 오케이? 얘도 얘대로 또 한 번 더 나눠져서 여기서도 2개, 저기서도 2개,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인지해야 돼. 왜냐면 내일 문제 풀 거 만만치 않아. 어려워. 그래서 감수 제1분열, 감수 제2분열 이렇게 해서 연속 2번의 분열을 하게 되어서 총 4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정소 입장에서는 부종수라는 여기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꼬리 모양 뿅뿅 얘를 만들게 되는 거지. 알고 있는 정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부종수에 올라가서 운동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야. 여기 유전정보 정액만 이렇게 딱 갖고 있고 핵만. 오케이. 자, 그러면 제1감수 분열을 전체적으로 하게 될 건데, 저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한 디테일한 특징은 거의 공통적이라 생세포 분열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차이점의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체세포 분열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기 때 방수가 나와. 그래서 염색체 가운데에 결합해. 중기 때 가운데 배치됐다가 후기 때 양으로 끌려가. 말기 때 2개 따르게 만들어서 이건 다 공통된 특징이라고.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이. 근데 차이점, 특장점,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만의 특장점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목적이 뭐야? 생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이 그냥 이 체세포와 그냥 똑같은 체세포와 그대로 만나. 내 체세포는 46개를 갖고 있어. 너도 체세포에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 이 체세포와 체세포가 만나서 만약 자손을 만들겠다라고 하자. 그러면 제1세대에 46개 받고 46개 받아서 92개가 돼. 그런 체세포 안에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또 잘 체세포 분열해서 온전한 개체가 됐다고 해봐. 없어. 해봐. 근데 그 92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는 이 사람이란 종이 또 92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는 사람이란 종하고 그냥 그대로 그 체세포가 만나. 그래서 또 자손을 만들어. 이 세대를. 그럼 184개야.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 종의 염색체 수가 늘어나져 있지는 않더라는 거야. 어떻게 희한하게도 세대를 거듭하여도 염색체 수는 늘 아빠도 46개, 그 자식도 46개, 그 자식의 또 자식, 손자, 손녀도 46개, 그 자식의 자식도 다 똑같은 EN을 46개를 갖고 있더라는 거지. 그 얘기는 체세포하고 체세포가 그대로 수정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보 반 틈, 저기서 정보 반 틈을 각각 주어서 똑같이 46개를 갖게 하고, 그죠? 46개만 하면 무조건 증가할 거니까 46개가 아닌 23개만, 또 46개에서도 23개만, 그래서 23개 만나면 46개가 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염색체 수를 줄이는 그 결과에 의해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이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것만 갖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거야. 왜? 언제?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것만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점도 존재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있어.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림으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됨에 의해서, 상동 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됨에 의해서 아주 똑같은 정보의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식세포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다른 거야. 오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게 상동염색체 무작위적 배열로 정보의, 그러니까 유전 정보의 다양성,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가능. 다양한 생세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생세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대빵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럼 거기를 설명해 줄게요. 언제? 이때. 자, 여기 이제 간기했고 간기에 S기를 거쳐서 DNA 2개를 복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1감수 분야 들어가려고 할 때, 자, 당연히 핵막강인이 사라져서 얘도 염색체 짜잔 등장하겠죠. 염색체로 등장할 겁니다. 나를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 그래서 이 둘은 상동이 아니죠.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너 염색체. 근데 너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이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되게 가까이 붙어요. 이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되게 가까이 붙어요. 오케이? 되게 가까이 붙은 감수분열 할 때만 나타나는 한 덩어리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린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4분 염색분체라고. 왜? 염색분체가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그래서 4분 염색분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4분 염색분체. 다른 말로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에는 4짜리니까 이가 염색체가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염색체가 4개니까 2개죠. 그죠? 자, 한 개의 이가 염색체는 2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그게 상동 염색체들끼리가 접합된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한 개의 염색 분체는 한 개의 이가 염색체는 2개의 염색체로 되겠고, 또 한 개의 이가 염색체가 있죠. 이가 염색체 형성을 하는 거고, 이때가 언제요? 전기입니다. 제1감수분열 전기 때. 제1감수분열 전기 때. 당연히 방수사 나와야죠. 이래서 나온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결합을 해 쫙 나왔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당연히 이제 중기 때 정 가운데 배치를 할 거고, 그죠? 중기 다음에 후기가 되면 그럼 얘네가 이렇게 쫙 날아질 거죠. 근데 자, 경우의 수가 1번에 해당하는 검정 거 파란 거, 2번에 해당하는 검정 거 파란 거 이렇게 얌전히 있었다라고 하자. 얌전히 검정 거끼리, 또 2번도 검정 거끼리 이렇게 가서 검정 파랑 해서 2개의 딸액으로 나눠지고 뚝 나눠서 1분열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검정 거 파란 거에 대한 1번 염색체는 이렇게 가는데 2번 염색체가, 그죠? 파란 거, 검정 거 해서 얘가 이렇게 가고, 파란 게, 그지? 작은 크기의 2번 염색체들 중에 파란 거 일로 가고 검정 거 일로 가고가 가능하다고. 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또 얘도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지 마음이야. 다음번 생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시기 때쯤은 이렇게 나눠진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개가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간 아이도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그럼 생각해봐. 사람이 총 몇 덩어리야? 이가 염색체 덩어리가. 뾰병. 사람은 46개. 23쌍. 23개 덩어리야.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번 덩어리 이가 염색체도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지거나 2가지 경우수가 있고요. 2번도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지거나 2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3번의 이가 염색체도 이렇게 나눠지거나 이렇게 나눠지거나 2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이 늘 둘씩 경우수를 가지고 있어.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그 경우수가 훨씬 많겠지. 그지? 사람은 몇 개의 서로 다른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2에 23승계. 여기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너도 2개, 총 23덩어리들이 늘 2개씩의 경우수니까. 이에 23승계의 서로 다른 정보의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경우수를 갖고 있다고. 2에 23승계.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가지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그게 183조 위에 있어. 생세포 분열의 의 봐봐. 이게 아닌가? 거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여기다. 184조. 생시세포의 형성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해서 나와 있죠. 산술적으로 풀어놨어요. 184쪽에 보니까. 자, 감수 1분의 전기 때 형성된 이가 염색체가 중계세포 중앙에 나란히 배열난 다음에 뿅뿅뿅 무작위적으로
분리가 되고 자, 딸세포로 들어가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END인 모세포에서 1분열 때 무작위적 분리가 일어나면 가능한 조합의 수가 몇 개다? 2의 n승계다. 2n 승계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 48개면 46개면 그지? 총 23쌍이 가능하니까 2의 23가지수가 가능하다고요. 서로 다른 생세포 조합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체세포로부터 생세포를 분열을 통해서 만들지만 그 하나의 체세포로부터 그 안에 들어있는 딸세포에는 2의 23승이나 되는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또 상대방 것도 2의 23승계의 경우 수를 뚫고 만나게 되는 거고 그죠? 또 마지막 과정에서 난자가 하나가 있고 여러 정자들이 한꺼번에 대시를 했다가 그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건강한 정자 하나가 수령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굉장히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유성생식의 장점이더라 이거예요. 돼요? 아직 10분 남았죠? 거의 그랬어요. 아니요 5분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에 의해서 나와있죠. 이렇게 184쪽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정보 조각을 가진 생세포를 만들고 변화된 환경에 그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보의 조각이 다양할 거니까. 그래서 다양성 증가의 의의까지를 설명해드려 봤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해요. 감수 일분열 때는 뭐가 만들어지고 익사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된다. 제의 무작위적 분리. 그러면 제1분열이 완료가 되면 자 이렇게 됐다가 중기 때 배열되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그죠? 그래서 중기를 거쳐서 뭘 하게 되면 제1분열이 완료가 되게 되면 두 개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두 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뿅 자 랜덤으로 나눠질 거니까 이렇게 갖다라고 할게요. 저는 이쪽은 검정색 이쪽에 있는 이 2번짜리는 검정색이 여기로 가게끔 내 마음대로 나눠줬습니다. 무작위적 분리가 와서 파란색은 여기로 가고 2번에 파란색은 여기로 갔어요. 이렇게 뿅. 자 여기는 색상이 2N인가요? N인가요? 여기 2단계 2N이죠. 한 쌍으로 엄마 아빠 정보가 세트로 부계목의 정보를 세트로 갖고 있으니까 너는 2N입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2N인가 N인가요? N이죠. 그죠? 부계 조금만 있고 그죠? 선생님 부계 적고 있고 여기는 2번에다는 목에 적고잖아요. 그러면 부계목에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쌍 아니에요? 예? 이 1번 기온으로부터 같이 있으면 그러면 한 쌍이지만 아니야. 상동으로 있어야지만 쌍인 거야. 상동이 아니니까 N이야 N. 그리고 복제 없고 그냥 세세포 분열과 똑같이 얘가 또 핵막이 만들어졌다가 핵막이 이제 제1분열 말기 때 핵막이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제 제2분열 들어갈 때 다시 핵막과 N이 사라져. 그리고 뭐가 나와? 방수다가 슉슉슉 나와. 똑같이 슉슉슉 나와. 복제된 이후에 복제는 안 하고 그냥 핵막만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뿅 결합해서 결합해갖고 얘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제2분열, 제2감수분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요렇코롬. 그쵸? 그래서 파랑 같은 색깔로 할 거야. 비슷하게. 이렇게 파랗게 들어오네. 똥개 염색 분체만 나눠진 모습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너 2N이에요 N이에요? 2분의 1 N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2분의 1 N은 없습니다. 자 그냥 부계목의 정보가 한 세포 안에 세트로 안 있으니까 그럼 넌 N이야. 너도 N이고 너도 N이고 너도 N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2감수분열은 N에서 N으로 가는 거고 제1감수분열은 2N에서 N으로 염색체 수가 최초로 주는 건 제1감수분열 때입니다. 염색체 수가 감소되는 건 2N에서 N으로 핵상 변화가 있을 때는 염색체 수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분열 때 감소가 돼요. 2N에서 N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N에서 N으로 간 건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한자식 표현을 써서 얘를 또 어떤 표현으로 나타내볼까 해야 하여 얘는 2N에서 2N으로 줄어들었으니까
E형 분열 형태가 달라졌다. 그지? 여기는 N에서 N으로 염색치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해서 동형 분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동형 접합이랑 헷갈리면 안 돼. 유전의 접합이랑. 그 E형과 동형이라는 개념은 유사해. 다르기 같을 동. 예? 핵상이 N에서 N 변함이 없으니까 동형, 핵상 E에서 N 변함이 있으니까 E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DNA 상대량은 어째요? 계속 줄었죠. 한 번 만들고 계속 줄었습니다. DNA 상대량은 만약 이것의 DNA 상대량이 예를 들어서 얘가 8이었다. 이건 DNA 상대량이야. 임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칭해준 값이야. 여기를 뭐 4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를 뭐 2라고 할 수도 있어. 8이었는데 복제됐으니까 16. 복제가 아니라 복제됐으니까 8에서 16. 16이었던 게 여전히 16. 그렇다가 나눠서 88. 근데 또 계속 줄죠. 44. 그래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있던 이 8에서 DNA 상대량이 8이었던 것이 1분열, 2분열까지 해서 완전 처음에 절반으로 줄었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게 돼요. 몇 분인가? 1분 나왔습니다. 아, 시간 딱 맞추겠네. 대박. 자, 이런 그래프. 자, DNA 상대량, 시간, 처음에 8이었던 아이가. 여기는 8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 나는 지금 8로 잡았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잡는 값이야. 8이었던 애가 복제됐어요. 8이었다가 복제했어요. 그래서 16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 나눠서 여기까지가 제일 감소 분열이겠죠. 여기까지가 제일 감소 분열이고 여기에서는 핵상 변화가 있겠죠. 이것도 보실 수 있어요. 두 개 딸세포가 만들어졌겠지만 그 중에 하나하나씩 있겠죠. 혹시 녹화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가 얘가 또 한 번 나눠져 갖고 뿅! 4로 줄었다라는 거. 그래서 끝!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했습니다. 과제는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195쪽까지만 해줄게요. 언니 체크를 해봐. 195쪽 내가 딱 확실히 기억을 할게. 195쪽까지고 어디서? 예, 쪽수는 190쪽부터 그죠? 188부터 와, 188부터 너무 많아요. 195까지